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성생활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장거리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심한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겨우 만나는데 그때 마침 생리가 시작됐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생리 중에 관계를 가져도 되나요? 이게 위험하지는 않나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이런 장거리 커플들이 생리 주기를 피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여성은 그런 성욕이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 때 관계를 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할 때는 그래도 임신이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더 관계를 했을 때 잘 느끼고 기분이 좋대요. 이런 분들은 생리 중에 관계하는 걸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안 하고 싶죠. 피도 나고 시트도 다시 빨아야 될 수 있고 이러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는데 그래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생리 중 관계를 했을 때 안 좋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여성들은 잘 몰라요. 여성들은 이 출혈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 생리를 하잖아요. 매달 생리를 하면서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여성들이 피를 보면 더 놀랄 것 같은데 남성들이 더 피를 별로 볼 일이 없잖아요. 더 놀라고 더 무서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의대생 때 실습을 나가보면 출산의 현장이라든지 제왕절개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도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거든요. 여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그냥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남학생들이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속이 안 좋아서 뛰쳐나가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는 애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이 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만할 때 분만 참여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남편분들 들어와서 탯줄 자르고 이런 거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현장에 있는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짐승으로 느껴지고 그 아기의 머리가 나온 그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성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남편분들도 있거든요. 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겪기 전에는 어떨지 모르죠. 나는 괜찮아 하고 들어갔는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탯줄은 남편분이 원하면 자르셔라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제가 앉아있는 포지션, 저는 아기를 받아야 되니까 산모의 엉덩이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에서 보지 못하게 해요. 산모의 머리맡에서 산모 손잡아주고 그렇게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지. 왜냐하면 이거를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고요. 이때 막 피가 나는 거 이런 거 양수가 나오는 거 이런 거 냄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역겹게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트라우마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는 현장에는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위에서 그냥 기다리셔라. 아기도 이제 핏덩어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도 충격이 클 수가 있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 그래서 생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리 중에 관계가 남자친구 나는 괜찮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파트너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이 좀 깨질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피가 나고 질퍽질퍽한 현장에 범죄 현장 같은데 남자친구를 꼭 넣어둘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피가 나는 거 그리고 후각적인 것
굉장히 좀 비린내가 나고 충격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건강이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남자친구와의 이런 관계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리 중에 관계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시트를 다 새로 빨아야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학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생리 중에 관계를 가지면요 조금 더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파트너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균이 침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전에 탐폰 얘기를 했을 때 피라는 거는 균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서식할 수 있는 좋은 배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혈액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균도 좀 빨리 번식하거나 잘 번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궁 경부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그 생리혈이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구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균 같은 것들이 그냥 평소 때면 자궁 경부가 닫혀 있고 잘 보호가 되어 있을 때는 지렴으로 끝날 문제가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생리 기간 중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생리혈이 밑으로만 빠져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류해서 복강으로도 빠져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 자궁 모형이죠. 보시면 생리가 여기 안에서 생길 거잖아요. 그죠? 안에서 생리혈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얘가 자궁 경부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질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얘가 안에 있으면서 요 관 있죠. 나팔관. 나팔관을 통해서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출구가 생각보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이쪽으로 나오고 일부는 역류해서 복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뱃속이거든요. 그래서 복강 안에 피가 고여요. 이게 어떤 특정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생리 중에는 다들 배 안에 피가 고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게 그것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그러면 균이 있었다 했을 때는 평소 때 이제 자궁 경부가 막혀 있을 때는 질 안에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균이 뭐 번식이 심해지고 자궁 경부를 감염시키고 이러면 이제 자궁 내막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번져서 골반염 여성 골반염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리 중에 이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얘가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들어가서 생리혈이 안 그래도 이쪽으로도 빠지고 이쪽으로 빠질 때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뱃속을 감염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에 취약한 거 그게 이제 또 그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나쁜 균이 아니더라도 감염을 만들 수는 있고 좀 더 퍼져나가기 쉬운 상태가 된다 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생리 중에 임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생리 중에 관계를 하고 임신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 주기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주기가 뭐 일정하게 28일 주기다. 28일 주기고 생리를 5일 동안 한다. 이런 분들은 완전 초반부잖아요. 생리를 하는 시기가. 그래서 생리 중에 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주기가 예를 들어서 22일이다. 22일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리를 그래도 한 뭐 8일, 9일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리 후반부에 관계를 가졌다. 이랬을 때는 생리가 나오는 중에도 임신이 될 수 있어요. 배란 시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주기에 따라서 배란 시기가 달라요. 생리 중에 배란이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뭐 피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정자는요 이런 흘러나오는 이런 분비물이나 혈액을 역류해서도 잘 올라가요. 연어 같은 애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애들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잘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궁 경부는 열려 있잖아요. 그죠? 배란기 때도 자궁 경부가 열려요. 그때 이제 배란이 되고 좀 더 이제 잘 임신이 되게 되는 거죠. 생리 때도 자궁 경부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정자가 침투하고 이런 데는 특별히 무리가 없는 거예요. 피가 나오고 있어도 얘들은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리혈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요 하시겠지만 이때 관계를 가지면 정자가 안에 들어가서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이 되는 중에는 뭐 피가 나고 있든지 자궁이 비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수정이 되고 수정란이 이동해서 자궁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자궁 내막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기만 하면 착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 중에도 임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리 중에 한다고 해서 100% 피임을 할 수 있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생적인 문제, 그리고 피임이 안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데 나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생리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장거리 연예인분들은 둘 다 참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참다가 이날만을 기다리다가 왔는데 여자친구가 나 생리 중이야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리해서라도 관계를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려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리를 안 하면 제일 좋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많이 권유드리는 방법은 피임약이에요. 피임약을 먹어서 생리 주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죠. 내가 생리 주기도 조절할 수 있고 피임도 할 수 있고, 피임약을 뭐 하루 이틀 더 먹고 덜 먹고 이런 거에 의해서 피임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임을 하면서도 주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남자친구를 만날 때 그 시기에는 생리를 하지 않게 좀 유지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생리 중에 관계하는 거 뭐 위험한 건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는 것 자체를 뭐 절대로 안 된다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거 싫고 피나는 거 부끄럽고 지저분하고 안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 사전 피임약을 며칠 좀 당겨 먹거나 며칠 미뤄서 먹거나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날 때까지는 나는 생리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씩 더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미리 생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빠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생리 중 하는 관계의 위험성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생리 기간을 좀 조절할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팁도 알려드렸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